안녕하세요. 저희는 알고리즘아 나를 여기에 가두지마 라는 제목으로 AI 추천 알고리즘을 알고 확증 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성균관대학교 팀 비전입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그 시작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체화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한 후 각 차시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실제 시연 모습과 소감 등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 구성의 아이디어는 작은 순간 하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문득 꺼진 화면 위로 멍하니 유튜브를 보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순간에 받은 느낌과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갔는지 저희의 흐름을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유튜브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순간 말입니다. 인터넷의 발달을 시작으로 하여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발달을 동력으로 하여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온라인에 저장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는 모르는 것이 생기면 도서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글을 켜고 검색합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그리고 수십 년간 사회의 모습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학생들에게 강조되어야 되는 역량도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리터러시란 온라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온라인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건전한 경험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바람직한 두 눈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정보화 시대에 태어났으며 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는 현 세대 학생들은 온라인상의 공간이 무척이나 자연스럽습니다. 학생들은 정보를 사용하고 또 이용하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바라보고 또 분별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도 드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인 만큼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또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직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확증 편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확증 편향은 자신의 현재 태도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반대 의견은 거부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확증 편향은 기존에도 연구되던 사회적인 인지적 현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양극화,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가시적인 사회 이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이처럼 가시적인 사회 이슈로 분류되는 데에는 인공지능의 발달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축적되고 모든 자취가 남는 인터넷 공간에서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개인이 클릭한 기사, 광고, 사진 등을 추적하고 이로 학습하여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을 골라서 보여주고 반대의 관점은 보여주지 않고 차단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의 생각만을 강화시키며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리게 하는 반향실 효과와 확증 편향을 부추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여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념으로 주변에서도 쉽게 그 예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이전에 클릭했던 기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슷한 관점, 비슷한 성향의 기사를 추천해 줍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 역시 사용자의 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광고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킵니다. 그러고 보니 매우 익숙한 것 같죠? 그리고 남다른 추천 알고리즘을 자랑하는 유튜브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라는 농담처럼 우리 역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검색하고 관련 동영상 몇 가지만 시청하면은 유튜브의 홈화면 상당수가 해당 주제의 영상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분명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기존의 개인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을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시야를 좁히며 확증 편향을 유발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마친 저희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던질 하나의 질문을 떠올려보며 수업의 구체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사진에 헨젤과 그레텔이 눈앞에 떨어진 과자를 주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듯 우리도 AI 추천 알고리즘이 골라서 보여준 콘텐츠만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면서 학생들이 이제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킨 과정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목표인 학생들의 주체적인 정보 선별 역량을 위하여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4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확증 편향의 개념과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추천 알고리즘과 확증 편향과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어서 직접 엔트리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해 보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확증 편향을 유발하는지 직접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확증 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관련 교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 사회, 도덕의 세 교과가 융합되었습니다. 정보 과목에서는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의 내용을, 사회에서는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이해를, 도덕에서는 비판적 사고, 정보와 시대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큰 틀은 표와 같습니다. 1차 시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합니다. 2차 시에서는 알고리즘, 머신러닝에 대해 배우며 내용의 기반을 다집니다. 3차 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합니다. 바로 다음 차시인 4차 시에서는 엔트리 AI 툴을 사용해 텍스트 기반으로 기사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해 봅니다. 5차 시에서는 1에서 4차 시까지의 내용을 아우르며 마무리합니다. 확증 편향과 우리의 삶을 연관지어 학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차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차 시입니다. 확증 편향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인 가짜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업을 엽니다. 이후에 제시된 2개의 영상을 시청하며 확증 편향의 개념을 배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장벽이 있어 최대한 흥미롭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겪었던 확증 편향의 경험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개념을 녹여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차 시에서는 교과서를 활용해 먼저 알고리즘과 순서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조별로 주제를 선정해 순서도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후에
코드.org에서 제공하는 AI 학습 툴을 사용해 머신러닝에 대해 배우기 전 먼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은 난이도와 재밌는 그래픽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 동영상 및 교환을 통해 머신러닝을 학습한 후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감지 툴을 사용해 화면에 몇 명이 나오는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봅니다. 3차 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수업의 도입부에서 시크릿 모드로 유튜브에 접속해 유튜브가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체험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3가지 필터에 대해 학습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지에 대한 콘텐츠 기반 필터,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 필터, 나의 반응을 통해 학습하는 머신러닝 필터 3가지를 배웁니다. 이어서 순서도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3가지 필터를 통과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순서도를 조별로 표현해보며 추가되면 좋을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4차 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실습을 진행하는 차시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AI 툴을 조작하게 되는데요. 3가지의 주된 활동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AI 학습입니다. 조별로 수집한 기사를 AI에게 학습시켜 기사의 입장을 분석하는 AI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은 직접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부터 기사들을 분류하는 자료 분석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모델링을 사용해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두 번째는 기사 추천입니다. 학습된 AI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기존 입장에 맞는 기사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합니다. 해당 활동 엔트리 코드 및 실행 화면입니다. 이는 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실행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분석에서는 사용자가 새로 입력한 기사 제목을 학습된 AI가 분석해주는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엔트리 코드 및 실행 화면입니다. 활동 결과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간단히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 추천과 기사 분석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음 중 하나를 입력해주세요. 강한 찬성, 중립 반대, 강한 반대.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좋아하실 만한 기사들을 준비해봤어요. 기사 추천과 기사 분석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분석하고 싶은 기사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기사 제목 분석 결과입니다. 95% 정도의 찬성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전 차시들에서 확증 편향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배웠습니다. 5차 시에서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AI 보이스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하며 추천 알고리즘은 편리함과 어두운 면을 함께 부각해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어서 앞선 내용들을 마무리하며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영상을 시청합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게 2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인드맵 만들기입니다. 자신의 시청 기록 데이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분석한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두 번째는 확증 편향 예방 방법 찾기입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예방법들을 조사한 후 패들릿에 올리며 의견을 공유합니다. 확증 편향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 학교에 가서 시연해 보았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수업 시연을 진행했던 모습들입니다. 9월 15일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1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했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 중 3차 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행했는데요. 1, 2차 시에서 각각 확증 편향과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하고 3차 시에서 추천 알고리즘과 함께 앞에 2 개념을 엮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체 주제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차시라 생각이 들어 3차 시로 수업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연을 하며 저희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일방적인 전달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둠 활동이나 수업 중 질문을 많이 활용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수업 내용이 학생 본인의 경험과 연관됨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시연을 마친 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조별 활동입니다. 생각보다 조별 활동의 편차가 커 체계적인 순회 지도 매뉴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각보다 꼼꼼하고 찬찬히 설명해줘야 하며 같은 내용이라도 엔트리, 패들렛, AI 보이스 등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둠 활동 등 학생들이 주도가 되는 활동이 많다 보니 시간을 확인해가며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용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느낀 점을 통해 앞서 말한 내용들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느낀 건 수업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의 생활 동안 늘 학생으로만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한순간에 선생님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 경험이 쌓이고 학생들과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해보는 과정들이 축적된다면 미래에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공지능 툴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모델들과 다양한 코드 블록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반이 준비되었으니 남은 것은 창의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회를 통해 직접 수업을 기획하고 실제 경험해 본 것이 저희에게 둘도 없는 값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천 알고리즘과 확증 편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깨달음을 얻었던 학생들의 표정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이번 수업 시연이 큰 의미가 되었듯 학생들에게도 부디 좋은 수업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